박근혜 정부가 교육개혁을 하반기 중요한 개혁 과제로 선정하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부터 진행해온 대학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대학 구조개혁의 추진 계획과 앞으로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교육부 김재춘 차관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최근 대학 구조개혁이 화두입니다. 네. 배경이 되는 게 이게 학령 인구가 그만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사실 굉장히 그 인구 절벽이란 말이 있죠. 예. 우리 이제 대입 입학 연령도 인구 절벽을 곧 맞이하게 되는데요. 2013년에 전체적으로 56만 명이었던 예. 그 대학 진학 희망자들이 10년 뒤인 2023년에는 40만 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16만 명이 줄어드는 거죠. 네. 이게 한 학년도 입학하는데 16만 명이 줄어드니까 네. 이제 대학 고박이 살아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수가 줄어드는 거죠. 예. 이제 16만 명이 줄어드는 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대학의 평균 입학 정원이 1,650명입니다. 예. 그러면 이 평균 규모의 대학 입학 정원으로 따지면 대학 100개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그 학령 인구 감소죠. 네. 여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네.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한 겁니다. 네. 네. 이 한편으로는 이런 학령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이 시장 원리에 맡겨서 자연스럽게 부실 대학들이 정리돼야 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요?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겼을 경우에 주로 지방대 예. 그리고 또 전문대가 다 사라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냥 이제 우리 교육이 기형적이 되는 거죠. 대학 네. 생태계가. 네. 정부가 정책 개입을 안 했을 때 보면 미충원율을 보게 되면요. 네네. 96%가 지방에서 미충원되고 있고 네. 그중에 50% 정도가 전문대입니다. 그래서 정부 개입이 없이 그대로 놔두게 되면 수도권 대학은 그대로 남아있고 지방대는 대폭 줄어들고 네. 또 사안제 대학은 좀 많이 남아있고 전문대가 대폭 줄어드는 이런 기형적인 대학 생태계가 되기 때문에 네.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수도권과 지방 또 4년제 대학과 전문대가 좀 이렇게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정책 그 구조개혁 평가를 하게 됐고요. 네네. 평가 결과 정책 개입을 안 했으면 지방대가 95% 이상 줄어들 텐데 이번에 지방대가 한 70% 정도 줄어들고 수도권이 30% 정도 줄어드는 그래서 약간의 그 밸런스가 유지되는 이런 상태 결과가 이런 지금 그 결과가 정원 나왔습니다. 감축 비율이 지금 자료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95점 이상일 때는 자율 감축. 이 그룹 1, 2를 이렇게 나누는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룹 1이 이제 사실은 상위 그룹이고 그룹 2가 하위 그룹인데요. 상위 그룹 같은 경우 세 개로 다시 나누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90점 이상 그룹이 예. 자율 감축이라는 것은 대학에서 예. 자율적으로 감축하는 거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구조 정원 감축의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대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90점 이상 그룹은 네. 4%, 또 전문대는 3%. 또 90점 미만 대학은 7% 있는데 이 상위 그룹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좀 정원 감축이나 학사 구조 개편을 좀 유도하는 대학이고요. 네. 밑에 이제 이 그룹 2가 하위 그룹인데 하위 대학인데 하위 대학들은 정부가 재정 지원과 연계시키되 기존에 지원했던 재정 지원, 국가 장학금이라든가 학자금 대출 이런 것들을 규제함으로써 그 대학으로 하여금 구조 개혁을 유도하는 정책 방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좀 나왔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 대학은 약 70%대 정도가 해당되고요. 예. 하위 대학이 한 20%대 정도에 해당됩니다. 예. 그래서 상위 대학 같은 경우에는 예. 70% 안에서 일종의 그 A, B, C라고 편의상 이야기를 합시다. A, B, C 네네. 등급으로 나뉘게 되고 네. 하위 그룹이 D로 나뉘게 되는데 여기서 주된 관심은 이제 상위 그룹의 A 그룹하고 예. 하위 그룹의 D 그룹인데요. 예. A 그룹은 이제 정원 감축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이게 한 34개 대학 정도가 해당됩니다. 일반 대학의 경우. 예. 또 전문 대학의 경우 수가 좀 적게 10개 대 정도 해당되고요. 예. 특별히 이제 그 하위 그룹 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66개국가 나왔습니다. 네. 4년제 대학과 전문대 합쳐가지고 4년제 대학이 32개, 전문대학이 34개 정도 나왔거든요. 네. 여기에서도 제일 좀 많은 관심을 갖는 게 마지막 그 2그룹. 70점 이하 그룹입니다. 이 그룹이 13개 정도 대학이 있는데 일반대와 전문대를 합쳐서 예. 이 대학에는 정부의 모든 재정 지원이 좀 중단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이 대학을 그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택할 때는 네. 이런 재정 지원이 중단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좀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이게 같습니다. 이제 목표가 2023년까지 16만 명을 감축하는 데 지금 목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23년까지 이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16만 명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 맞춰서 대학 입학 정원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야지 그때 가서 우리 대학 생태계가 좀 깨지지 않고 이렇게 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목표 기간을 3주기로 나눠서 그 주기별로 평가 결과에 따라서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네, 이게 지금 맞습니다. 정부의 목표신 거죠? 네, 이번에 평가한 게 1주기, 1주기 평가고요. 네네. 또 다음에 이제 3년 동안 2주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3주기 들어가서 3주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16만 명이 감축되게 되고 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대학 생태계는 현재 이런 수준을 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양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질적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대학의 학사 구조 개편을 요구하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로 지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 이 정량 지표, 기존에 사용하던 이 정량 지표에 이 정성 지표를 혼용을 해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 정성 평가의 도입 효과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예전에 그 교육부에서 대학을 평가할 때는 예. 대부분 정량 지표로만 평가를 했습니다. 정량 지표로만 평가를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나타났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그 양 숫자로는 많은데 안에 숫자 내부적인 사항을 좀 살펴보면 예.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교원 충원율인데요. 교원 충원율 같은 경우에 교원 충원율은 뭐 90%는 넘지만은 네. 실제로 가서 보면 뭐 대학 교수 연봉이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 그 승진에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네. 이런 식의 이제 그 쉽게 말하면 무늬만 전임 교수 네네. 이런 교수를 충원해 갖고 전임 교수 충원 높인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게 잡히지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정량에 근거한 정성 평가도 도입하고 네. 또 어떤 지표들은 순수하게 정성 평가를 도입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대학에서 학사 관리를 얼마나 엄격하게 하고 있느냐 또는 그 학생들에게 대한 교육 수요적 만족도 얼마나 높게 나오느냐. 뭐 이런 부분 또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얼마나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정량으로 평가하는 거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정량 평가, 정성 평가 또 이제 정량에 근거한 정성 평가 이게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전하고는 달리 훨씬 더 충실한 평가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일부에서는 정성 평가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네. 평가를 주관하는 우리 저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네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고려해서 평가가 객관적이고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각 대학의 차등적인 구조개혁 조치가 이제 내려지지 않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진행되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이제 양적인 어떤 예. 구조개혁 조치하고 질적인 구조개혁 조치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네네. 양적인 조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적인 정원 감축, 네. 정원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부분은 재정 지원과 연계해서 정부가 좀 추진하고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네. 두 번째는 질적인 구조 조정인데요. 예. 질적인 구조 조정은 우리 대학들이 이번에 구조 조정을 그 인구 절벽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구조 조정하면서 예. 질적으로도 좀 뭔가 좀 변화를 시켜가지고 정말로 그 경쟁력 있는 그런 대학으로 만들어가자. 그래서 질적인 구조 조정을 교육부에서 이제 컨설팅 통해 갖고 유도를 하는데요. 크게는 예.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기존의 대학은 교수 중심으로 학사 구조나 모든 게 돼 있었다면 네. 이제는 학생 중심으로 좀 바꿔보자. 이제 이게 큰 하나 방향이고 두 번째는 기존에는 그 취업과 무관하게 사유수와 무관하게 대학에서 전통적으로 해오던 역할을 강조했다면 네네. 이제는 사회 또는 산업의 수요에 맞춰서 대학도 좀 학사 구조나 또 교육 과정 좀 바꿔보자. 사실 대학생들이 취업하는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취업하는데 필요한 많은 것들을 학교에서 충분히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제 사교육, 학교 밖에서 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학원 다닌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예. 근데 이제는 우리가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한테는 예. 대학 내에서도 사회 산업에서 요구하는 수요에 맞춰서 그쪽 부분에 좀 뭐 그 맞춰서 전공도 만들고 예. 또 교육 과정도 그런 식으로 좀 개편하고 학생들이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학교에서 좀 그 취업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자. 이렇게 해서 대학에서 제공되는 교육과 예. 또 현장에서 요구하는 그 능력 간의 이 그 불일치, 예. 괴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런 부분에서 좀 질적인 구조 개혁도 같이 수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대학 평가 및 구조 개혁에 관한
관한 법률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이 정원 조정이나 감축 부분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했잖아요.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육부에서는 이제 구조개혁 법안을 좀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네네. 아직 국회에 지금 통과가 안 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정원 조정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이제 유도를 지금 그렇죠. 하고 있는 예. 경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2주기, 3주기 평가 때는 이번 1주기보다 더 많은 그 정원 감축도 필요하고 네네. 좀 더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2주기, 3주기에 가게 되면 일부 대학은 퇴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올 거예요. 네네. 학생 수가 너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럴 때 대학들이 퇴출할 수 있도록 뭐 예. 퇴출 통로를 만들어준 것도 필요하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구조개혁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2주기, 3주기 평가가 의미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네네. 국회에서 이 대학 구조개혁법안이 꼭 통과될 필요가 있고 예. 그래서 교육부는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자, 정부에서도요, 지금 그 말씀하셨던 구조개혁 측면에 있어서 네. 수요 중심적 대학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을 하고 계신데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추고 계시나요? 지금 내년도에 예. 이런 대학의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그 재정 지원 사업이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이제 프라임 사업이라 해갖고 예. 사회나 산업체에서 그 수요가 많은 분야 예. 이런 분야를 좀 더 정원도 늘리고 학과도 만들고 하는 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재정 지원 사업이 지금 설계되고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인문학 지능 사업인데 이제 보통 인문학 하게 되면 그 인문학만을 따로 이렇게 좀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 인문학과 뭐 자연과학, 융합. 인문학과 예. 공학 네네. 이런 것들을 융합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네네. 이 융합하게 되면 뭔가 창의적인 사고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창조 경제에서 필요한 인력도 길러낼 수 있고 그래서 인문학 자체를 좀 강화함으로써 네. 인문학적 상상력을 기른다든가 문화 융성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인력을 길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런 그 융합을 통해서 인문학과 이공계 융합을 통해 가지고 창조 경제에 맞는 그런 인력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인문학 지능 사업이라는 코아 사업이라고 그럽니다. 네. 코아 사업도 준비 중이고 또 하나는 평생교육 그 단과 대학 네네.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이쪽은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게 예. 학년기 아동만이 아니라 이제 학년기 아동을 벗어난 평생교육 대상으로 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재교육도 필요하고 어떻게 또 은퇴한 사람들을 위한 교육기도 필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장을 찾기 위한 재교육도 필요하고 또 삶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취미나 여가 생활하기 위한 교육도 필요한데 대학에서 이런 그 평생교육도 어떤 예. 경우는 정원으로 포함시켜가지고 네.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지금 사업도 준비 중입니다. 자,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구조개혁 과정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네.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학과 정부 간의 소통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대학 교육 계획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예. 굉장히 많은 그 관련 기관들과 소통하면서 협력을 구할 필요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조개혁 평가 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랬는데 대기업이라든가 전문 대기업, 대학 그 총장들이 연합회거든요. 예. 이런 기관들 또는 그 총장연합회 이런 등등 다양한 기관들과 계속해서 의사소통하면서 이런 어떻게 앞으로 우리 대학을 바꿔갈 건가 많은 협력을 할 계획이고요. 네. 특별히 이번 1주기 평가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들, 평가 지표라든가 평가 과정이라든가 평가 결과에 대해서 대학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예. 바로 그 새로운 2주기, 3주기를 위한 평가 지표나 평가 방법 개선 방안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대학 구조개혁 통해서 새로운 대학의 모습은 어떨지 말씀해 주시죠. 자, 우리 고등교육이 좀 예. 다양하고 다양성을 유지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제 경쟁력을 갖는 강소 대학이 많이 출연했으면 좋겠다. 예. 또 하나는 정말로 이 사회 산업 수요에 요구하는 이런 좀 대학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대학 생태계들이 갖춰질 때 우리 대학 교육이 국제 경쟁력 있는 대학 교육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육부 김재춘 차관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